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의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삼성 서울병원 종양내과의 안명주 교수와 함께 폐암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또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폐암 관련해서 안 좋은 또 뉴스도 있었고 소식도 저희가 접했고 해서 특히 이제 11월이 폐암 인식 증진의 달. 또 이제 다가오는 11월 24일이 대한폐암학회가 지정한 폐암의 날이라고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암 발생률 1위가 폐암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폐암은 이제 남자인 경우는 그 발생률이 1위고요. 네. 여자인 경우는 2위. 그리고 네. 사망률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거의 한 160만 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전체 암으로 보면 2015년 통계 자료를 보면 한 21만 정도가 전체 암 발생률인데 네. 이제 폐암은 보통 이제 한 2만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폐암이 발생을 하고 네. 매년 한 1만 8천 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암 사망률의 1위가 폐암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는 그 폐암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1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타나나요? 이제 예를 들면 유방암 또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기 발견이 비교적 이제 빠른데 네. 폐암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초기에 발견을 하더라도 네. 이제 우리 폐라는 게 굉장히 혈관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혈관을 따라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굉장히 많이 돼서 그래서 발견도 빠르지 못하고 조기 발견이 어렵고 네. 또 이제 전이도 많이 되기 때문에 모든 암 중에서 이렇게 사망률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이 폐암으로 그 우리나라 영화계의 큰별 하나를 잃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접했는데, 고 신성일 씨께서도 생전에 폐암을 앓으셨는데, 폐암 3기였다고 들었거든요. 네. 3기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고 신성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고, 우리가 네. 폐암을 크게 이제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누고요. 네. 소세포 폐암은 대개 이제 수술은 안 합니다. 네. 대개 이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하고, 네. 비소세포 폐암인 경우는 크게 이제 병기를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나누고, 네. 이제 3기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3기가 있고, 수술을 할 수 없는 3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3기도 3기 A, 3기 B 이렇게 나누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신성일 씨 같은 경우는 3기 B로 수술이 불가능했던,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종양의 크기라든가, 종양이 이제 그 주위 장기를 얼마나 침윤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양이 생기면 대개 이제 인프절로 전이가 가는데, 네. 그 인프절이 대개 이제 폐 안에 있는 종격동 인프절로 전이가 된 경우는 이제 3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기인 경우는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것 또 가능하지 않은 것. 그래서 3기인 경우는 예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네. 보통 한 25에서 35% 정도가 이제 5년 생존율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70% 이상 환자들이 이제 또 재발이 네. 되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초기 단계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초기 단계가 아니면 또 완치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완치 기대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 폐암이면은 모두 다 이제 상황이 안 좋고
이제 치료도 거부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네. 요새는 뭐 수술이라든가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완치를 많이 좋아졌죠. 그 네. 완치율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기라 하더라도 또 3기 B 아까 네. 이제 수술을 못하는 3기 B라 하더라도 우리가 네네. 치료 목적은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네. 물론 이제 4기 환자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환자들은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옛날보다가는 이제 그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향상이 돼서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또 희망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네. 네. 아까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항암 치료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통은 이제 3기 B인 네네. 경우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네, 됩니다. 네네. 이제 방사선 치료도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라서 네. 보통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을 동시에 같이 하거나 이제 너무 환자 상태가 나쁘면 이제 방사선 항암을 먼저 하고 방사선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6주 정도 치료를 마치게 되고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료가 사실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뭐 매스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면역 항암제, 네. 네네. 면역 관문 억제제라 그런데 그 약은 뭐냐면 결국 이제 암세포가 있게 되면 그 주위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도 암이 안 걸리는 경우는 이제 면역 세포가 굉장히 세서 네. 암세포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이제 살상을 하게 되는데 네. 암이 있게 되면 그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문을 닫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문을 열어주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함으로써 네. 그 면역 세포를 이제 일으켜서 이제 치료하는 그거를 이제 요새 최근에 이런 3기 환자들한테서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하고 나서 그 치료를 했을 때 거의 한 3배 정도 이상 이제 무진행 생존율이 증가가 됐거든요. 네. 3배라면 또 그것도 엄청난 거네요. 엄청 센세이션한 네. 결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작년에 발표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곧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약이 이제 그 시판이 돼 있기는 했는데 아직 보험은 안 됐겠지만 네. 그래서 3기 환자라도 우리가 이제 완치를 바라보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5% 정도 이하로 완치가 되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더 많은 환자들이 완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에게 힘을 줘서 암세포를 좀 죽이는 그런 네. 치료인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정말 희망을 더 많이 가져볼 수 있고 네. 그래서 4기로 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막을 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기대가 되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요새 나오는 이제 임상시험 결과도 많은 환자들이 또 4기로 전이된 것들을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경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또 4기 환자라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항암 치료 또 요새는 이제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그에 맞는 표적 치료제 또 제가 말씀드린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네. 게 되면서 4기 환자들도 놀랄 정도로 이제 생존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폐암이 국내 사망률 1위로 알려져 있고 또 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정말 우울한데 또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인 네. 그런 또 치료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좀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희망을 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다음에는 저희가 폐암이 그럼 왜 생기는 건지 우리가 또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노래 들으시면서 또 노래 듣고 나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또 조그만 선물도 선정해서 드릴 거예요. 노래 존 폴 영의 Love is in the air 노래 듣고 올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안명주 교수와 함께 폐암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5874님께서 아까부터 문자 주셨는데요.
교수님, 저희 남편은 2007년에 폐암 발병했는데 소세포암이라 수술은 안 되고 항암과 방사선으로 수십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남아있어서 다시 항암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힘드니 차라리 수술을 해달라고 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는데 안심해도 되는지요? 유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발 아버지 때문에 담배 좀 끊으라고 해도 안 듣네요 하셨어요. 네. 굉장히 럭키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세포 폐암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술하지 않는다고. 수술을 네. 못하는 거죠. 네, 원래 네. 이제 재발도 잘 되고 네. 전신 전이가 많이 되는 건데 아마도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을 했다 그러면 비교적 초기에 발견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글쎄 왜 수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재발을 안 했으면 거의 완치된 걸로 봐서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일반적으로 폐암은 유전은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유전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유전은 안 되지만 가족력은 좀 있어요. 네, 그게 조금 그게 다른 생활 말인데 습관과 연결이 습관과 되는 건가요? 많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족력이 있게 되면 뭐 보고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1.9배 정도 그 위험률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한 배 반 이상 되는 거죠. 똑같은 일반 사람들보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폐암이면은 그 가족들한테도 폐암이 갈 확률이 한 1.5배가 넘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또 이제 담배가 모든 폐암의 원인에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담배를 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금연에 대해서는 뭐 의사 네. 선생님들마다 다 강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주변에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흡연 자가 한 30% 정도 돼요. 전체 폐암에. 그럼 상당한 거네요. 상당히 많은 거죠. 네. 예. 다행히 이제 비흡연자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뭐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듣기 때문에 좋지만 어쨌거나 비흡연자에서도 이제 이렇게 폐암이 많이 있는 거는 뭐 간접 흡연이라든가 네. 또 대기 오염이라든가 네. 또 우리가 모르는 방사선 물질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로 되는데 아직은 확실한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흡연자일지라도 이제 기침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감기가 좀 너무 오래 간다거나 네. 그래서 기침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꼭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찍어보고 네. 그냥 넘기지 않았으면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뭐 결핵이나 이런 걸로 치료하다가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폐에 염증이 있거나 폐렴이 너무 오래 간다 이랬을 때도 조금은 암이 있지 않을까 한번 고심을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 기침이 좀 오래 간다거나 감기 증상이 오래 간다거나 네. 그런 느낌이 있으면 맞습니다.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는 게 준비해서 뭐 안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흡연자인 경우는 이제 선암이라 그래서 이제 암이 이게 그 기관지 왜 가까이 있으면 기침도 유발을 하고 암이 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폐의 이제 그 끝에 있어요. 네. 그래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기침이 나거나 뭐 어디 이제 가래에서 피가 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는 이미 3기나 이런 게 이제 좀 넘게 되죠. 네.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초기 발견이 좀 쉽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흡연, 비흡연 그것도 다 이제 관련이 있고 유전적인 것보다는 가족력, 그거는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의 네, 문제일 수 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요즘에 이제
한동안 이제 지난번에 이제 라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게 라돈이라는 물질이 폐암과 깊은 관련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겨울 난방용품에 라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안 쓸 수는 없고.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암의 원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시 이제 흡연이고. 네. 그 다음에 한 흡연. 10% 정도가 이제 라돈 때문에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라돈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게 이제 우라늄이라는 그런 그 물질이 이제 붕괴되면서 나오는 천연 방사선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토양에 되게 많아요. 네. 토양에서 이제 건물의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물에 들어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폐로 들어오게 되면 네. 장기간 네. 이제 이게 방사능이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DNA 유전자에 이제 뭐 변형을 일으키거나 네. 또는 돌연변이 또 데미지가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암으로 유발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이제 옛날에 사용하던 이제 건물에서 일부 라돈이라든가 또 성면 이런 데서 이제 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많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네. 한 4% 정도니까 대부분은 토양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우려들 하신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매스컴에서도 어떤 침대도 그렇고 네. 뭐 온수 매트, 전기장판 이런 근데 등등 많이 사실은 등장을 이제 하죠. 전기 용품에는 네. 사실 라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그렇다면 요거는 어떨까요, 교수님? 이제 미세먼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네, 네. 네. 요 겨울철 미세먼지도 폐암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세계 보건 기구에서 대기 오염,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거를 제1군의 발암 물질로 아예 선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미세먼지라 하면 뭐 10마이크로 이게 이제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네. 머리카락의 한 5분의 1 내지는 7분의 1 그 머리카락 직경에 5분의 1 내지 7분의 1 되는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먼지들은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코라든가 이런 상기도 이런 데서 이제 먼지를 다 이미 걸러주거든요. 네. 근데 아주 그렇게 미세한 먼지들은 걸르질 못하고 바로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에 아주 깊숙한 데에 들어가서 결국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폐 염증이 오래되면 그게 또 이제 폐암으로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미세먼지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가 되고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 때문에 또 폐암의 그 리스크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외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가급적인 그래도 외출을 좀 자제하는 네. 해야 되고 나갈 때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네, 네. 또 집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환기를 많이 시켜주고 네.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네. 가능하면 없애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실내에서 이제 겨울철에 이런 이제 겨울철 난방용품을 많이 쓰고 하니까 이왕 이제 환기를 자주 시켜라. 네, 환기를 문을 자주. 열고. 근데 네.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또 창문을 안 미세먼지가 열게 있을 돼요. 때는 환기를 시키지 마시고 네, 네. 예, 그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환기를 가능한 한 자주 하고 그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이왕이면 네, 마스크를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착용하도록. 네. 네. 지금 질문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0330님의 질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기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가족입니다. 현재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병원에서는 생각보다 암 크기가 크게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야 하나 걱정입니다. 또 다른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하셨나요? 네, 이제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주면 모든 거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를 잘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방사선의 효과라는 게 이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몇 개월간에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상으로는 조금 잘 많이 줄어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는 암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네. 뭐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3기 환자에서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 끝나고는 사실 덜은 치료가 없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그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이런 환자들한테 이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네. 그런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 환자의 경우는 그 치료가 언제 끝났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네.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치료를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방사선 끝나고 한 1, 2개월 안에 치료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개월이 넘었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급해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희망을 가져보고요. 0225번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딸 쌍둥이 아빠입니다. 혹시 폐활량이 안 좋거나 폐 기능이 좀 약한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가요? 하셨네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이제 폐 기능이 안 좋은 거는 그 환자가 혹시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폐 활량이 적다는 게 폐암이랑 직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네. 폐활량이 적은 환자들은 아마도 뭐 다른 폐질환, 만성 폐쇄성 질환 네. 그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폐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9660님, 폐렴에 자주 걸리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가요? 41살 여동생이 최근에 폐렴에 2번째로 걸렸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폐렴과 폐암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있죠. 같아요. 네네. 근데 폐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네. 이제 폐결핵하고는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을 옛날에 많이 알았거나 이런 네. 환자들은 나중에 폐선암이 걸릴 환자들이 되게 많고. 네.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청취자 말씀하신 이제 자주 폐렴이 걸리시는 분들은 네.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이 이유 없이 폐렴이 생기는 거는 네. 이제 폐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네. 이제 또 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꼭 폐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폐암과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안명주 교수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금요일 순서 오늘 끝곡은요. 에어서플라이의 더 파워 오브 러브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마무리 인사할게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Rolling by like thunder now. As I look in your eyes.